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추가 경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중단해왔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 100만 명이나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추가적인 경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늘어날 경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가적인 혼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micron has now been challenging us in a way that it's the new enemy. But while it's cause for concern, it's not cause for panic. 부스터샷 등 백신 접종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경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억제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We're going to stick with our vaccination efforts because vaccinations work. So get vaccinated, please, and get your booster.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추가적인 경제 봉쇄는 없을 것이며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it's not going to go away immediately. But I'm not going to give up and accept things as they are now. Some people may call what's happening now the new normal. I call it a job not yet finished. It will get better. We're moving toward a time when COVID-19 won't disrupt our daily lives. Where COVID-19 won't be a crisis, but something to protect against and a threat. 이러한 발언에도 취임 1주년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중간선거가 올 때까지의 남은 행보가 그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중단해왔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의 일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북 적대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도록 북한이 선결적으로 취하던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됐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각종 미사일은 시험 발사하면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은 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 결정은 이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오늘 확진자 30,081명, 사망자는 59명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100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확진세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3,950만 명 가운데 17.8%인 700만 명 넘게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0만 명을 돌파한 지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추가되면서 보건당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년 전 확진자가 100만 명 증가하는 데 3주가 걸렸지만 이번 오미크론 변이는 이보다 전염 속도가 3배 정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평균 하루 사망자 수는 55명이었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엔 하루 103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사망률도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사망자는 42명으로 그 전주인 22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가벼운 증상만 보이다 지나갈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이 사실은 사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통합 예측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4주 동안 미국에서 6만 1천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575명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3주 동안 완만히 사망자가 늘다가 마지막 주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상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돼 집단 면역을 높이자는 사람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 속에 의도적으로 감염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에 감염돼 회복한다 해도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어제 뉴욕시 브롱스의 한 주택에서 가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휴산 뉴욕 KBTV 김정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CBS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경 뉴욕시 브롱스의 폭스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한 3층 주택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에서는 화재로 인한 폭발이 일어났으며 큰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 사고에 77세 여성 1명이 숨졌으며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 8명의 부상자 중 5명은 현장에 진입한 뉴욕시 경찰관입니다. 폭발음을 들은 경찰관은 곧바로 무너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구출했습니다. 이 중 5명의 경찰관이 연기 흡입으로 인근 링컨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해당 화재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현장에 진입한 경찰관들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신속하게 해당 화재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afe investigation so we can get people back into their homes. We want to make sure all New Yorkers are safe. And that is the goal of what we want to accomplish here. 브롱스에서는 지난 9일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7명의 주민이 숨졌는데 불과 열흘 만에 또 다른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지난주 LA에 있는 한 가구점에서 직원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30대 남성 용의자가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패서디나 경찰국은 지난주 LA에 소지한 가구점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을 살해한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이 용의자 얼굴 사진과 함께 사건 직후 인근 편의점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올해 31살의 흑인 남성 숀 라발 스미스입니다. 스미스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라브레 아비뉴에 있는 한 가구점에 침입해 24살의 여성 종업원 브리아나 쿠퍼를 칼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3개 주에 걸쳐 무단 침입과 마리화나 소지 혐의 등 12개 이상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주파수 전환을 추진하자 세계 각국 항공사들이 미국행 항공편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종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파수가 특정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두바이 에미레이츠 항공은 현지 시각 19일 미국 보스턴과 시카고 등 11개 도시로 향하는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저대역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매일 수천 편의 항공편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미국의 10개 항공사가 이틀 전 바이든 행정부에 재차 경고한 서한 때문입니다. We have evidence of letters have been written to the Secretary of Transport in the US government alerting that group to what was likely to happen and its consequences. 같은 이유로 독일 루프트한자도 마이애미행 항공편을 취소했고 일본 항공사 ANA도 시카고와 LA, 뉴욕 등으로 가는 항공편 20편을 취소했습니다.
인도 국영 항공사 에어 인디아도 뉴욕,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로 가는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다른 기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도 미국행 여객기 기종을 교체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AT&T와 버라이즌 등 미국의 이동통신사들은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한 기존 5G 서비스를 C밴드로 불리는 중저대역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항공업계는 이 중저대역 5G 신호가 항공기 고도계의 신호 간섭을 일으켜 기상 악화 등 저시정 상황에서 운항할 수 없어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This one instrument, if it gets bad data, sends it to a collection of other systems, flight controls, auto throttles, windshield protection, stick shaker. I could go on and there's 17 items. 중저대역 5G 서비스는 특히 장거리 운항에 투입되는 보잉 777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업계의 이런 반발에 이미 5G 중저대역 서비스 도입을 2차례 연기한 이 통사들은 현지 시각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공항 주변의 서비스 개통을 또 연기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우편 투표와 자동 유권자 등록을 보장하는 내용의 연방 투표권법이 상원에서 무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부터 투표권법 통과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국 공화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연방 상원 회의장, 민주공화 양당은 투표권법 표결을 앞두고 새해부터 격하게 맞붙었습니다. Why are states from Texas to Montana restricting the number and hours of polling places? Why have states like Florida and Texas made it harder to register to vote? Is that not suppressing the vote? But the administration and this Senate majority are focused on none of that. Instead, they've been consumed by a fake panic over election laws that seems to exist only in their own imaginations. 10시간이 넘는 격론이 벌어지면서 표결은 당초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과반이면 법안 통과가 가능했지만 끝내 공화당 상원이 꺼내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혔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해 상원 규정 개정까지 시도하고 있지만 같은 당내 의원 2명이 반대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투표권법 제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공화당주들이 지난해 잇따라 보수적인 선거법을 자체 제정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연방 차원에서 우편 투표와 조기 투표 의무화, 자동 유권자 등록 등을 담은 투표권법 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오늘 첫 1년간의 국정을 마무리 짓는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권법 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얻고 취임 2년 차인 올해 안에 다시 한번 투표권법 통과를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